시절에 이걸 하지 않았느냐. 개인적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토론할 때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봤는데 사실 속시원한 답을 듣기는 좀 어려웠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게 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실시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앙정부에서 개입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뭐 꼭 그것만 전부는 아니지만 투입을 해서 전면적이고 즉각적으로. 근데 지금 지방선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상급식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공약을 내걸어서 또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지방재정으로. 그래서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지방선거니까 차라리 각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교육감 선거 후보들이 우선 그 지자체 내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다. 뭐 30% 하겠다. 뭐 40% 하겠다. 이런 게 좀 지금 지방선거 구도에는 맞는 게 아니냐. 나름대로 공약을 내세우겠죠. 예, 그래 대선이라면 예, 뭐 중앙정부에서 예. 전면 즉각하자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무상급식 문제 예. 이게 뭐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슈가 지금 뭐 많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무상급식 문제하고 4대강 문제 또 세종시 논란인데 4대강하고 세종시를 좀 같이 묶어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것도 경향신문 여론조사를 보게 되니까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경향신문 가지고 전체를 다 공통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4대강 사업 같은 것 또는 세종시 이런 것도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좀 편차가 있지 않을까요? 영향을 주는 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이제 그 지역 이슈라는 게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뭐 충청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지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 과연 이 4대강 문제가 어떻게 형성돼서 나타날 것인가 저는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무리 이제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도권에 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원적별로 나눠보면은 뭐 이제 충청도 분도 계시고 뭐 호남 분도 계시고 영남 분도 계시고 이렇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4대강 문제와 관련돼서 특히 왜 이제 그 관심이 있냐면 이 4대강 문제가 환경 이슈와 더불어서 어떤 경우는 지금 뭐 이제 천주교 주교단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폄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될 가능성이 저는 크고 그것은 이제 아무리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이 4대강 문제가 변화하는 양상에 따라서 충분히 많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문제, 단순한 4대강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지난 그 촛불 집회가 있을 때 많은 그 학자든지 또는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우리의 그 삶의 질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리스크 소사이어티, 위험 사회로 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냐라는 문제. 이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지방선거와 밀접한 선거일 수도 있거든요. 뭐 독일 같은 경우에 녹색당이 성장하는 배경을 보면 바로 이런 환경 문제 관련돼서 이 부각이 된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이 4대강 문제가 지역 중에서도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상당히 나름대로 그 폭발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근데 그 시민단체들은 정말 4대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이슈로 삼아야 된다고 정말 애를 쓰고 있는데 생각만큼 이렇게 전면적인 이슈로 된다는 느낌은 사실 좀 없는 것 같아요. 경향신문 여론조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는 저는 못 봤지만 어쨌든 좀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들은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쟁점이 될 가능성도 물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강 주변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어쨌든 이 4대강 문제를 둘러싼 예산을 놓고 논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4대강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 이명박 정부가 녹색 성장 이야기를 했으니까 특히나 이제 그런 녹색 성장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진짜 녹색 성장의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놓고 사회적으로 어떤 서로 가지고 있는 이견들을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지방선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패러다임하고 비추어서도 좀 충분히 논의되고 중요한 이슈가 돼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4대강 문제는 충분히 논의가 되는 게 필요하고 왜냐하면 이전에 그런 논의가 잘 안 됐거든요. 일방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급하게 추진하기도 하고 예산을 또 집중 배정하기도 하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돼 왔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선거라고 하는
그 공간을 통해서야 겨우 이제 논란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번 기회에 좀 충분히 논의가 되고 중요한 쟁점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시민농객들이 지금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데요. 질문을 좀 받고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질문하실까요? 네. 예, 하승창 위원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방선거는 지방의 일꾼을 뽑는 일입니다. 예, 물론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좋은 사람들 뽑는 거 중요하지만 시민으로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속한 지역의 기초단체장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시민단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런 기초단체장보다는 광역단체장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기초단체장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근데 지금 그 정당들하고 관계없이요. 풀뿌리 이 주민운동을 해왔던 사회운동을 해왔던 그룹들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이번 선거에 관여를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좀 직접 출마해서 기존의 개발 중심으로 자기 도시를 꾸려갔던 그것은 어떤 점에서는 사실 민주당도 일정하게 예외가 아닌데요. 그런 것과 다르게 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마을을 꾸며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당선되거나 혹은 또 출마해서 일정하게 좀 영향을 줄 만큼 성장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잘 안 보이셔서 그러긴 할 텐데요. 실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초단체장은 정말 별 많지는 않습니다. 도전할 분들이. 그러나 기초의회 의원들은 주부나 또 동네에서 일을 해왔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조금만 좀 살펴봐 주시면 아마 하고 있구나 이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 또 받겠습니다. 네. 김영준 교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대선 선거 중에서 젊은이들의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한데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총학생회를 선거할 때 모바일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생각을 공유하는 트위터라는 게 굉장히 유행인데 선관위에서는 그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그 트위터 안에서의 자유로운 생각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제 선거법의 위반이라고 해서 그 트위터 자체를 아주 그 제한하는 게 아니라 받은 여러 내용을 다시 이제 재전송할 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큰 방향성에서 보면은 우리 그 선거 운동 방식이요. 돈 안 드는 아주 깨끗한 선거에서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냐면 유권자와 직접 대면하고 접촉하는 선거운동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는요. 이런 겁니다. 지난 2006년도 지방선거가 끝났을 때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유권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투표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40%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를 모르고 그냥 찍은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굉장히 선거로서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물어서 선거가 정말 선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역시 40%밖에 선거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유권자와 실제적으로 후보자와의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 선거운동 방식에 좀 획기적으로 변화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불법 선거라든지 아니면 돈 안 드는 선거 이런 쪽이랑 맞춰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후보에 대한 비전, 정책 그 내용을 알고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에 대한 관심의 창이 열리지 않으면 투표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제 그 트위터 방식만이 아니라 이 많은 그 방식 속에서 우리가 좀 개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은 그 토론자분들이 그 사회자 진행에 많이 협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이 시민농객도 질문 더 받아도 되겠습니다. 누가 질문 더 하실까요? 네, 질문하시죠. 네, 저는 그 홍진표 이사께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2008년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그 전교조 대 반전교조 구도 그것을 이용해서 공정택 전 교육감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비리 혐의에 연루돼 가지고 그 임기도 못 채우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 일부 시민단체들하고